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일본에는 자칭, 타칭, 수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나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난데요.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에 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 또한 대단했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만 따로 모아두는 코너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한국 관련된 책들이 출간되고 있고 매년 베스트셀러에 이런 한국 관련 서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 방송, 유튜브, 언론, 커뮤니티 등 그들이 전하고 있는 한국 소식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OCH 같은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마이너한 기사까지 속속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죠? 문제는 이 관심이 지금 불고 있는 한류와는 전혀 다른 어둠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전문가 중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대체 저들은 한국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한국 전문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며 한국인들은 소름 끼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유코쿠 대학의 이상철 교수. 이상철. 한국 이름에서 느껴지는 친근함과 달리 그도 반한 소재로 활동하는 한국 전문가였습니다. 일본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한국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본 방송에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책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나라라는 프롤로그를 소개하며 이건 정확한 통계 수치까지 있는 팩트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 내내 이 사람이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한국을 악의적으로 비난했던 DH 회장이 방송에는 단골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을 오가며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우선 이름만 들었을 땐 당연히 제일 한국인 교수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만 이상철일 뿐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진 국적은 중국이었고 살아온 곳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름만 이상철인 중국인이었죠. 왜 중국인의 이름이 이상철이지? 궁금하시죠? 그의 부모님이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철 교수의 부모님이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이상철 교수를 낳아서 이상철 교수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평생을 중국인으로 살아왔죠. 그리고 성인이 된 뒤 일본어를 공부해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귀화했습니다. 즉, 그는 중국계 일본인인 것이죠. 그는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한국 국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와본 적이 있을 뿐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건 미국에 잠시 다녀왔다고 해서 내가 미국 전문가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정말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그가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의 힘이 컸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귀화할 때 다케야마 소테츠라는 일본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활동할 때만 리소테츠 또는 리상철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이름을 가졌으니 당연히 한국인 교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고 한국인인 그가 말하는 것이니 정말 한국은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에 교수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해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곤 하죠. 그는 이런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분명 이상철 교수는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슴에는 세 개의 조국을 품고 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한국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고, 그런 중국인이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키우고 있다. 이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이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을 고의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간질을 조장하는 중국인들을 중국 댓글 부대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인터넷에서 한국을 욕하는 대부분이 그들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린 글들을 읽다 보면 가끔 이상한 한국말이 쓰여 있는 댓글이 달린다거나, 뜬금없이 나도 한국인이지만 이건 별로다 라는 식의 한국을 셀프 디스하는 네티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과 관련된 영상에 이상한 댓글만 다는 네티즌들을 따라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중국인이었다는 것이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편파 판정으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한국어로 적힌 이런 사과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죄송합니다. 역시나 이 글을 작성한 것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인인 걸 알 수가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들이 작성한 다른 글을 보면 한국은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중국은 찬양하는 글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역기를 돌린 것 마냥 어색한 한국말들이 즐비했는데요. 이런 댓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 각종 커뮤니티, 카페까지 그들은 정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일 뿐인데요. 2015년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인 우미호당의 규모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 심해지고 있는 한국 내 갈등도 그들의 소행이라는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간질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미 한국 내 갈등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한데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댓글을 무작정 믿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등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갈등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